당뇨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혈당 수치에 민감하시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다릅니다. 미리 살짝 귀띔해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엉뚱한 걸 경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조심해야죠. 당연히 관리는 해야 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풀어갈 텐데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30년간 대사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오서연입니다. 혈당이라고 하면 다들 당뇨를 떠올리시는데 저는 특히 그 당뇨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혈관과 장기 노화에 집중해서 연구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봤고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당뇨라는 게 옛날엔 서양 사람들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국 성인 당뇨 환자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아요. 네, 더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많이 찐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마른 당뇨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중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한국인은 당뇨에 좀 취약한 체질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당뇨 무섭다고 겁주려는 거 아닙니다. 전혀요. 요즘 혈당 측정기니 뭐니 열풍 불잖아요. 제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지금 엉뚱한 놈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숨어서 웃고 있는데 정작 별로 나쁘지도 않은 포도당만 두들겨 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과당입니다. 여러분이 천연이라고 믿고 드시는 그 단맛의 정체예요. 포도당은 억울합니다. 진짜 문제는 과당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68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신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식사량은 예전보다 줄였는데도 배둘레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6.4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김영호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밀가루 음식은 거의 안 드셨거든요. 빵도 안 먹고 면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정말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어요. 알고 보니 문제는 주스와 꿀, 올리고당이었습니다. 아침에 주스 한 잔, 차 마실 때 꿀 한 숟갈, 요리할 때 올리고당 조금씩,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인 거였죠. 과일의 단맛은 대부분 과당입니다. 포도당이 아니에요.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고요. 그것도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부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핵심 이유예요. 김영호님은 제 설명을 듣고 주스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과일도 하루에 반쪽 이하로 줄이셨고요. 대신 식후에 10분씩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5.8로 떨어졌어요. 배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김영호님은 그제야 과당의 위험을 실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주스나 과일청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매일 아침 과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작은 습관 하나가 당뇨를 바꾸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과당의 작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당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포도당과 과당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지금부터 과당이 어떻게 당뇨와 복부비만을 키우는지 5가지 핵심 작용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돼요.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고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지 않고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과당을 섭취한 후 단 2주 만에 간 지방량이 20%나 늘어났다고 해요. 2주요. 한 달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간에 지방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68세 김영호님처럼 주스 섭취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과당이 농축되고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반쪽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첨가 주스라고 해서 천연당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과당은 똑같다는 겁니다.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주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바로 안 오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인슐린을 안 건드리는 대신 간에 지방을 잔뜩 쌓아놓고요. 이 지방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과당 50g을 섭취한 후에 인슐린 저항성이 3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50g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과주스 한 잔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65세 박미정님이라는 분은 단 음료를 완전히 끊으셨는데요. 그랬더니 혈당 변동폭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식은 물, 보리차, 무가당 요거트로 대체하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인슐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방이 많으면 당뇨 위험은 그대로 있어요. 수치만 보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셔야 합니다. 최근 피검사에서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복부비만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과당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장지방을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내장지방이 뭐냐면요.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이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내장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과당은 이 내장지방을 특히 빠르게 만들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과당 음료를 4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지방이 15%나 늘어났다고 해요. 한 달 만에요. 반대로 포도당 음료를 마신 그룹은 내장지방 증가가 거의 없었고요. 똑같은 칼로리인데도 과당이 훨씬 위험한 거죠. 70세 최성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운동에도 배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간식으로 소량만 드세요. 식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공복에 과일 먹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공복일 때 과당이 들어가면 간으로 바로 달려가서 지방을 만드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체중은 비슷한데 배만 점점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럼 내장 지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혈관 염증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과당이 많을수록 혈관 안에 염증 물질이 쌓여요. 이걸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AGES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과당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포도당 그룹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당인데 과당이 훨씬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74세 이문섭님이라는 분은 당화혈색소가 높았을 때 눈 혈관이 약해지셨어요. 당뇨망막증 초기 단계였죠. 과당을 줄이고 나서 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 대신 채소로 식단 색을 채우세요. 채소에도 당이 있긴 하지만 과당보다는 포도당이 많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흡수가 천천히 돼요. 그리고 비타민C 보충제를 과당 음료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이 먹으면 흡수가 방해받아요. 최근 눈이 침침하거나 손발 저림이 잦으신가요? 그럼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잉 관리 유행에 속지 말라는 점입니다.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장비가 유행이잖아요.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상인은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식사 후에 오르고 시간 지나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숫자만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비당뇨인의 연속 혈당 측정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키운다는 거죠. 66세 손명호님이라는 분은 측정기 수치에 너무 매달리시다가 불안증이 심해지셨어요.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밥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측정기를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당화혈색소를 1년에 12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일시적인 수치보다 체중과 복부둘레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숫자에 불안해서 하루를 망치지 마시고요. 꾸준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럼 좀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과당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과당의 위험을 아셨다면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을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따라하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먼저 음료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 중에서 10% 이상을 단당류가 차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증해요. 단당류가 뭐냐면 포도당, 과당처럼 분자가 작아서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말합니다. 주스 한 잔, 탄산음료 한 캔이면 쉽게 1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료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천연, 무첨가, 건강식 같은 문구에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올리고당도 천연이고 꿀도 천연이지만 과당은 똑같이 들어 있어요.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분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음료는 물과 보리차로만 드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계피 가루를 조금 넣거나 레몬 한 조각 띄우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씩 씹으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음료가 가장 많으신가요? 주스나 이온 음료가 있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과일로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아침 공복에 과당이 들어가면 간 지방 축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침 과일 대신 삶은 달걀이나 통곡물로 바꾸면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간으로 바로 몰려가요. 그러면 간이 바쁘게 지방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이나 통곡물을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과일은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량만 드세요. 그것도 하루 반쪽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달걀이나 두부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식후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포도당 흡수가 촉진돼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에너지로 쓰니까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아파트 복도 한 바퀴 돌거나 마트에 잠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혹시 식사 후에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 보거나 낮잠 주무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네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줘서 단맛이 당기는 걸 막아줘요. 배가 든든하면 간식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허기가 지고 단맛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한 가지씩 꼭 챙기셔야 해요. 육류보다는 콩, 달걀,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세요. 고기도 괜찮지만 지방이 많으니까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면 오전 내내 든든합니다.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오늘 여러분 식단에 단백질 반찬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내일부터 꼭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늦은 밤 간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밤에는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욕이 더 당기고 단맛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도 정말 중요해요. 혹시 잠들기 전에 과일이나 간식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끊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이게 혈당을 높이고 복부 비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루 10분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숨만 천천히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당뇨의 주범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밀가루와 흰쌀밥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과일 주스, 꿀, 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훨씬 위험했던 거예요.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뇌도 쓰고 근육도 씁니다. 남는 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요.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되고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내장 지방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빵보다 주스가, 과자보다 올리고당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과당은 과당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 지방이 쌓이고 배둘레가 늘어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당화혈색소가 오르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당뇨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당 섭취를 줄이고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배둘레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단맛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입맛이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만 고르신다면요. 과일 주스를 끊고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주스 한 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간에 지방을 쌓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물과 보리차로 바꾸시고요.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으세요. 설거지하거나 집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통째로 드시되 하루 반쪽 이하로 줄이세요. 아침 공복에는 과일 대신 달걀이나 통곡물을 드시고요. 단백질 반찬을 매 끼니 챙기시고 밤에는 푹 주무세요. 스트레스도 줄이시고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당을 줄이면서도 달콤함을 유지하는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면 단맛을 느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시도해본 레시피들도 공유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